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돈 돌아가신 걸 우리가 병원을 제일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만 2년 정도 되는 시점부터 실제로는 비용도 물가 상승률에 준해서 그 이상으로 증가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시점에서 매출이 한번 있잖아요. 처음 초기니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데 이게 한번 살짝 정체가 돼. 이렇게. 그리고 계절적 요인에 떨어져. 그때부터 이제 원래 사실 오늘 모인 게 돈 얘기.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일어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배우자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돈을 생각보다 못 모으는데 왜 못 모을까?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우리 또 돈을 모아주시도록 하는 분이고 또 배우자 입장에서 왜 돈을 못 모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사실 돈 생각보다 못 모으죠. 일단 생각하는 기준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니까 돈을 내가 이만큼 벌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느낌에 저는 한 원장님 개원하고 한 4년 차 됐을 때 불싸했거든요. 너 엄청 안 남네?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제가 6년 차인가? 7년 차인가 됐을 때 이렇게 대기업에서 이제 데이터 만지던 친구를 취업을 시켰었어요. 걔가 이제 병원 전체에 이 재무 관련된 데이터를 엑셀에 다 집어넣었더니 저를 띡 보더니 이사님 왜 의사가 고작 이거 보는 거였어요? 이거 보려고 원장님 저렇게 개고생 시키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딱히 못 보는 병원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상상하는 의사가 벌 수 있는 돈과 실제 지출 털고 투자금 털고 세금 털고 남은 그 친구는 그걸 봤으니까 그게 너무 괴리가 크니까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가 큰 거에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사모님들은 특히 돈이 있는 줄 아시는 거예요. 예전에 사모님 모임했을 때도 저보고 아니 처음에 개원 초기에는 날 보고 쓰라고 돈을 주더니 2년차 3년차가 됐는데 돈이 없다고 나한테 돈을 안 준다. 이사님 이거 저희 남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 진짜예요. 원장님 돈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돈 돌아가신 걸 우리가 병원을 제일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궁금해요. 좀 전에 그 작가님이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현실과 실제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대부분 원장님들은 돈을 실제로 매출이 다 돈을 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 맞아. 근데 실제 얼마나 아니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하루에 같이 카드 매출로 막 우르르 돈이 들어와요. 막 500만 원씩 들어와. 그치. 그러면 야 이렇게 되다 보면 한 달에 뭐 얼마냐? 1억 5천. 야 완전 부자 되겠다. 재벌 되겠다. 이런 마인드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병원도 이 사업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비가 나가요. 대표적인 게 뭐 인건비, 당연히. 렌트. 그 다음에 임대료, 그렇죠? 렌트. 장비 그 다음에 까는 거. 기본적인 장비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뭐 리스. 리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원가를 할 수 있는 뭐 의약품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특히 병원 초기에는 마케팅 비용, 그쵸. 등등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들어가느냐? 매출 이후에 한참 지나서. 맞아. 그게 좋아. 맞아. 거기까지 괜찮아. 그래도 돈이 많이 쌓인단 말이야.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일단 내가 페이닥터 시절 때보다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이 많아서 그때부터 내가 지출이 슬금슬금 늘어. 올라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도 쓰더라. 차도 바꾸고 싶고 뭔가 바꾸고 싶고 대부분 할부 인생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처럼 딱 매출이 1억 꽂히고 지출이 8천 나오면 2천 남네. 이게 딱 인식하기 편한데 말씀하신 대로 카드 매출은 매일 나눠서 들어오고 이 건강보험도 한 달에 2번 들어오니까 이걸 가늠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출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청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했다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아마 2, 3주 뒤에 들어오고 그쵸. 근데 고정은 딱딱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일단 안심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금액이 크니까 뭔가 잔액이 커져요 초반에 좋단 말이에요. 한번 세금을 거기에 얻어서 맞춰서 맞아봐야지. 지출이 들어가는데 언제부터가 이제 당황스러우냐? 실제로 보면 이제 만 2년 정도 되는 시점부터 큰 돈이 물론 뭐 11월 경에 뭐 중간 예납도 좀 하고 경우에 따라 이제 분납제도까지 막 이용을 해서 어찌어찌 버티는데 실제로는 비용도 물가 상승률에 준해서 그 이상으로 증가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시점에서 매출이 한번 있잖아요.
처음 초기니까 쭉 올라간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이게 한번 살짝 정체가 돼. 이렇게. 그리고 계절적 요인에 떨어져. 그때부터 이제 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보니까 미리 준비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허공성에 사는 거거든요. 매출은 잘 나오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일반인보다 못 벌지는 않는데. 절대 금액은 막 큰 건 맞아. 맞아요, 맞죠. 근데 이제 버는 거 대비해서 모으는 게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입과 비용의 시점이 일치되지가 않아. 그걸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되게 우수한 분들이란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 정규 과목이 없어. 뭐 그러면서 지출은 이미 써지면서 소비 수준이 있잖아요. 이게 한번 올라가요. 올라가면 내려가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근데 돈은 이미 다 써버렸고 모은 돈 없고 그럼 이제 현타가 꼭 거기서 오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 오냐면 이제 바로바로 오진 않고요. 사실 이건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 관련된 것들이 어떤 계별로 이렇게 슬슬 가다가 한 번씩 점프해요. 점프. 내가 그동안에 모은 돈보다 어떤 종착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리면 그때 아 내가 돈이 없구나. 그때 현태를 느끼는 거예요. 작가님은 언제 현타 오셨어요? 몇 년 차에? 지금 이게 이제 직접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는 초반엔 저희 적자 기간이 굉장히 길었으니까 이제 탈출했을 때는 거의 날라갔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분이 조금 좋다가 월말 돼서 세금 내고 뭐 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한 4년 차 정도 됐을 때 이게 아니다고 진짜 현타 왔을 때는 오히려 저희 연 입장에선 병원을 이렇게 키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력도 2배로 늘리고 마케팅도 늘리고 그 대기업 있던 애를 데리고 와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네? 현타가 온 거는 매출이 이제 2배가 됐잖아요. 순이익이 한 120%밖에 안 되는 거지. 1.5배도 아니고 1.5배도 아니고 한 130% 정도 되나 이러니까 머릿수가 그만큼 들고 규모를 늘리면 2배만큼 힘든 게 아니라 한 2.8배 힘든 느낌이고 게다가 의사는 이게 다 노동으로 하는 거라 몸은 갈아놓고 있는데 딱 계산하고 나서는 오 이러고는 다 다시 내보내. 그래서 저는 실은 지금 오늘이었나 어제도 그 치과인데 그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관리한 지 1년 되고 병원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데 계속 얘기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매출 오른다고 무조건 병원 규모 키울 생각하지 마라. 현타 온다. 일단 올라갔으면 여기서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거를 사실은 따져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원래 저희가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 게 양 대표님이 이제 막 딱딱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규모를 키울 때 페이닥터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규모를 확장하는 거를 정확히 계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가물하잖아요. 내가 오늘 이 구역 쫙 먹을 거야. 내가 여기 다 흔한 말로 다 접수할 거야. 그러면 난 돈을 많이 벌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를 그분이 하신 게 딱 3년 차가 되고 자기가 이제 잘 버는 걸 주변이 알잖아요. 네. 주변에서 바람이 들어온대요. 이제 키울 때가 됐다. 너네 뭐 더 키워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하는 느낌이 살짝 왔다고. 노노노노. 이런 내용을 3명한테 듣잖아요?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주변 얘기를 안 들을 게 아니죠. 그분들이 3명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비용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전같이 가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실속을 차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실속을 근데 차릴 때 어땠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세무조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 처리를 다 하고 뭐 이제 난리가 나고 나서 딱 정신을 딱 차리고 나서 둘이서 오마이갓 우리 완전 실수했다 했던 건 부동산이 한 개도 없었어요. 현금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앞불싸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은 부동산 공부 엄청 하고 우리 완전 실수했다. 병원은 규모를 왕창 줄이고 있는 돈은 부동산에 다 깔고 그러고 노동을 줄이자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정권 들어오고 하면서 이게 딱 맞아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냥 저희는 지천이 기회였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그냥 살고 있던 집에서 주인이 내 것 좀 사갈래?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최저가. 이상하게 저희는 전세만 들어가면 집을 주인이 사라고 제안을 1억만 더 주고 집까지 갈래? 이런 게 깔려있었는데 다 노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치채는데 너무 내가 안 벌고 있는 걸 눈치채는데도 오래 걸리고 내가 지금 부동산에 투자 안 하고 지금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데도 오래 걸려서 돈을 못 번 이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금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개연하신 분들이
이제 일반 대출 말고 이제 한도 대출, 이제 통상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한도를 열어줘요, 은행에서. 그죠. 자, 사업 잘하시라고 딱 열어주는데 그거를 마치 그냥 비상금 통장처럼 이용하다 보니까 원래 그러면 우리가 직장인들 이제 페이닥터 시절 같은 경우에는 따박따박 세금을 회사에서 원천징수에서 그치. 가져가기 때문에 한번 얘가 실제 세전 뭐 연봉이나 세전 월급은 만약에 뭐 얼마다 그럼 뺀 금액 통장에 입금된 걸 인식하는데 이 사업자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맞아.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 마이너스 통장이 있잖아. 그러면서 그거에 맞게끔 돈을 중간에 세금 낼 걸 일괄적으로 빼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돈을 본인이 생각한 만큼 모으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아마 개원 초기 양 대표님 만났으면 훨씬 많이 모으셨을 거예요. 제가 보면 엄청 타이트하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얼마 이상 쓰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시다시피 원장님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정해진 거. 이렇게 하면 얼마를 모을 수 있다는 답이 나오니까 사실은 소비가 얼마 정도 해서 이만큼 모으면 몇 년 뒤면 얼마가 생긴다는 확실한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원장님들 이과니까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쓰면 50억을 모을 수 있어, 몇 년에. 그러면 엄청 좋아하실걸요?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특정 A 이제 그냥 실명도 그러니까 A 원장님이 저랑 이제 상담을 한 이후에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네. 지난 몇 개월 동안 백화점 가는 횟수가 확 줄었어. 본인이 인식하는 수입을 맞아요. 얼마 이하라고 계속 관리를 해준 거예요. 보이는 통장에 입금되는 게 본인 수입이 아니다. 잠시 여기에 일정 금액은 머무는 잠시 그렇지 머무는 돈. 그 유혹이 내 수입이 아니다. 대표님이 만나시는 분들처럼 그냥 소비 자체가 세서 문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닥터리는 돈을 안 써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항상. 네. 진짜 이것밖에 안 쓰실 거 맞냐? 그러면 여기서 또 제안해주지. 돈을 그만큼 많이 모았으면 빨리 이제 건물을 사던 뭘 해. 이제 일단은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보통 이제 세 가지 트라이앵글 했죠. 나의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주거용 자산, 그치. 그럼 기타 대체 자산. 맞아요. 그 트라이앵글에다가 각각 적정하게 배분하는 역할. 그 배분이 저희가 실수가 나갖고 어떻게 됐냐면 부동산이 하나도 없었다가 캐시. 올 부동산이 된 거예요. 그때 그것도 또 문제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아마도 어떠한 금융 전문가도 내일 당장 어떤 게 오른다라고 몰라요. 장담할 수는 없어. 그럼요. 그래서 교과에서 나온 것처럼 딱 있는 자산의 비율만큼 넣고 기다린다. 네. 현금성 자산, 중간형 자산, 그 다음에 부동산. 트라이앵글. 우리는 트라이앵글, 싱글. 그럼 안 되는데. 트라이앵글로. 해결이 안 돼, 지금. 돈 벌고 싶은 분이 연락 주시고요. 하여튼 뭐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저희가 오늘 즐겁게 자리하는 마당에 이렇게 중간에 촬영을 해서 좀 이렇게 조금 저희가 오버된 부분도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하여튼 뭐 저희는 여기까지만 하고 하여튼 뭐 출연해주신 두 분에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맛있게 와인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